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예비 중학생의 부모님들께서 아이 입학 전에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목별 평가 기준 확인하기입니다. 학교 알림이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2학기 내용만 올라와 있을 텐데 입학하는 3월 초에는 내년 1학기 내용으로 업데이트 될 테니까 지금은 사이트에서 뭘 체크해야 하는지 확인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여시고요. 아이가 배정받은 중학교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대치중학교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대치중학교 사이트가 열립니다. 대치중학교 눌러주시고요. 남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네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곳은 공시정보예요. 그 중에서 먼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를 클릭해주세요. 파일을 여시면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것은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1학기 수행평가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어는 수필 쓰기와 동요 속 품사 찾기, 독서 활동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수학은 수업 참여도와 수학 일기,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평가하신다고 하고요. 이렇게 1학기, 2학기에 각각 어떤 수행평가를 하실지 1년치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교과별 진도 운영 계획을 클릭하시면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기간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곳이 여기 학업 성취 현황인데요. 들어가시면 교과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과학 과목을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평가 계획에 2학기에는 실험과 포트폴리오로 수행평가를 보실 거고 실험은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로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수업 준비 및 수업 참여도로 평가하시겠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세부 계획이 중요합니다. A, B, C로 점수를 주시는 성취 수준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 변화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여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때 일어나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모둠 활동의 참여도. 이 5가지가 모두 만족되면 A로 주실 거고 3가지가 미흡한 경우엔 B, 그리고 5가지가 다 미흡한 경우에는 C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수행평가를 할 때 선생님께서는 성취 수준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신다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면 된답니다. 저는 학기가 시작할 때 이 부분을 프린트해서 아이 책상 위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매번 수행평가 챙길 때마다 형광펜으로 체크해가면서 준비하더라고요. 포인트를 잡고 하니까 좀 더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행평가와 필기시험 등의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수행평가는 어떤 것을 어느 시기에 하는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디벗 활용을 위한 컴퓨터 연습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학교에서 디벗이라고 노트북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부 관련 카페나 지역 카페에서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노트북에 대한 엄마들의 원성이 한참 있긴 했네요. 기왕 받은 것이니 긍정적인 활용을 기대해 볼까 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해 본 바로는 우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깔아주시는 것이 아니면 스스로 앱을 깔 수는 없고 학교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하네요. 대단한 활용은 아니고 코딩을 한다거나 글쓰기와 포트폴리오 수행평가를 위한 작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컴퓨터 활용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과제나 수행평가를 제출기한 내에 메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수업 시간 내에 디벗으로 글쓰기 작성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다루는 것이 능숙하지 못한 아이는 많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직접 구글 아이디도 만들어보고 메일도 보내고 받아보고 한글 타자와 약간의 편집 기술도 익혀보고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간단히 만들어서 가족들 앞에서 발표도 시켜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안 해봐서 그렇지 이런 정도는 배우면 금방 능숙하게 하잖아요. 미리 한번 챙기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수행평가와 과제 등 제출기한 스스로 챙기기예요. 이건 사실 아이의 성향 문제이기도 해서 우리 부모가 챙긴다고 챙겨지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스스로 잘 챙겨서 다니는 첫째를 보면서 잠깐 흐뭇하고 바로 덜렁이 둘째에게로 눈이 가면서 한숨이 나왔었기 때문에 미리 아이에게 당부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 때까지 우린 정말 다양한 알림이로부터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었잖아요. 참 좋은 세상이었죠. 중학교 가면 그 흔한 알림장조차 없더라고요. 과목별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과제를 구두로 말씀하시고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도 흘려 말씀하시거나 제출기한까지 말씀으로 하시면 잠깐 딴 생각한 친구는 그런 과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당일에서야 시험이 있는지 수행평가 제출 마감일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살 방법을 찾는지 학급 회장이 이런 일정들을 매일 단톡방에 알리고는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2학기 회장인데요. 꼼꼼히 적어와서 매일 챙겨야 할 일정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학년인데도 매일 알려야 할 공지사항이 꽤나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답답한 것이 아이가 단톡방을 잘 챙겨보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의 단톡방을 부모가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제 중학생부터는 네 인생이고 네 공부니 스스로 알아서 잘 챙기렴 하고 쿨하게 말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둘째를 몇 달 전부터 연습시키고 있답니다. 알림장은 당연히 엄마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줘야 준비물을 챙겼던 둘째에게 중학교에선 어느 정도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얘기해주고 하나씩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던데 그래도 하나씩 습관이 쌓이면 스스로 챙기는 모습 보여주리라 믿어봅니다. 습관까지 들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연습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부의 목적성에 대한 대화 나누기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교복 차려입고 앞에 서면 몇 달 전 아가 했던 아이들이 이젠 다 큰 형님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유학년제가 축소되어서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로 1학기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유라는 단어에 취해서 열심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공부 욕심 있는 친구들은 주위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꿈이나 계획 없이 맹목적인 학습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부모가 입시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아이가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 큰 그림의 어느 부분에 아이가 서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첫째가 입학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내가 나중에 이걸 하려면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되겠어 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갖고 단기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진로에 대한 충분한 대화 나누기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에게 진로를 확실히 정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관심 있는 것, 되고픈 것이 늘 있었잖아요. 딱딱하게 진로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내 아이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지 늘 관심 갖고 대화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관심사와 진로 방향은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의 예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재원에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미래의 꿈으로 미생물학자를 적었습니다. 미생물학자가 되고자 한 계기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일들,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았었기 때문에 엄마인 저는 미생물학에 대한 기사나 책 등이 보이면 그때그때마다 아이 책상 위에 올려두곤 했었어요. 잘 챙겨보다가 중학생이 되고 여름방학 때쯤 책상 위에 자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는 아이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요즘에는 뭐에 가장 관심이 가니? 아직도 미생물학자가 꿈일까? 그러니까 아이는 하면 절대 안 되는 말을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좀 바뀌었어요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내 꿈은 단언컨대 미생물학자라고 외쳤다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하루에도 12번씩 꿈이 바뀔 나이고 그것이 당연한 때거든. 다양한 꿈을 꿔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미생물학에 대한 기사나 책 등을 챙겨주니까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차마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 엄마가 그렇게 챙겨주었던 건 네가 미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엄마는 너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네가 다시 다른 관심사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엄마는 미생물학자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라도 너의 관심사가 변하고 있는 방향을 엄마 아빠에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린 너의 뒤를 따라서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거거든. 네가 가는 길을 감시하거나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길을 뒤에서 함께 걷고 싶은 거고 좀 너무 크다 싶은 돌멩이 정도는 치워주고 싶은 거야.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괜한 미안함으로 가득 찼던 아이의 표정이 든든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좋았었습니다. 물론 중학교 입학 전에 진로가 정확히 정해지면 동아리 선택이나 독서록 목록을 정할 때 그리고 세특에 적힐 수 있는 활동들을 그 방향에 맞게 계획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유리하긴 합니다. 헌데 그 목적만을 가지고 아직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자유롭게 여기저기로 관심사가 옮겨 다녀야 할 시기에 진로를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금 여유 있는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아이와 진로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하게 되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잖아요. 우리 그런 길을 걷는 행복한 아이를 지켜보자고요. 든든한 응원군으로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죠? 이 모든 일은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